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밥은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육신의 양식인 밥을 먹는 데는 신경을 정말 많이 씁니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으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사람이 잠자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지겠죠. 밥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잠자리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양식인 잠자리를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너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육체적인 쾌감과 정신적인 교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자기 위로를 통해 육체적인 쾌감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교감을 얻어 마음의 양식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자기 위로와 달리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 주는 여자가 무조건 주게 만들 수밖에 없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하며 이야기를 해준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원합니다. 공감대 형성보다 전문적인 말로는 라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라포를 쌓아야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허락하고 잘 떼주게 됩니다. 저 또한 제 말에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남자를 보면 힘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라포를 쌓는 방법은 정말 대중화가 돼서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러링과 백트래킹이라는 기술이 있죠. 먼저 미러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거울처럼 따라하는 행동을 미러링이라 합니다. 너와 나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트래킹은 상대방의 언어를 따라하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되묻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백트래킹을 잘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미러링과 백트래킹은 여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라포를 쌓는데 너무 중요하고 도움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러링 같은 경우 상대방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맞추며 따라해야 하는데 대놓고 그냥 티나게 따라하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따라하는 걸 의식하고 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따라하는 게 좋아요. 백트래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소풍 갈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소풍 가. 이런 식으로 영혼 없이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소풍 간다고 했는데 소풍 가냐고 되묻는 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빠 은정이가 나 힘들게 했어. 이번이 벌써 10번째야. 아니, 10번째나?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만 따라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 경청을 해준다. 사실 최고의 대화와 공감 형성은 경청이라고 몰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호감을 얻을 수 있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적당히 맞장구까지 쳐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야기를 듣다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 남자들은 이성적인 판단, 여자들은 감정적인 공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힘들었던 일이나 짜증났던 순간을 얘기해 온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훈수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잘 공감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며 라포를 쌓으면 좋지만 만약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해도 그녀의 호감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녀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온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 쳐주세요. 저 선영이가 보장하는데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편한 대화를 한다. 여자들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성적으로 잘생기고 매력 있는 남자보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선 대화가 잘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든 남자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성향이나 주장이 강해져 자신과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 고집을 부리고 낡은 관습과 사회적 가치만을 고집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대화에 있어서 수용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죠.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잘생기고 멋진 남자보다 편안하고 친구 같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과 잘 맞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있고 연애하면서 밀당하는 과정이 귀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대화가 잘 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남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을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주 쓰는 표현처럼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칭찬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1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기분 좋은 게 칭찬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외모가 예쁘다고 하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떤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쁘다고 외적인 모습을 칭찬하기보다는 세심하게 작은 것도 꼼꼼히 잘 챙긴다 하는 칭찬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외모들 칭찬하기보다 성격이나 장점 같은 내적인 모습을 칭찬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칭찬을 했다가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으니 외모에 대한 칭찬은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관심과 배려를 준다. 여자들은 작은 무관심에 토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사소한 관심과 배려에 쉽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소한 것도 기억하고 챙겨줄 때 많은 호감을 느끼죠. 대화를 나누다가 별 생각 없이 스치듯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기억해놓고 챙겨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발이 자주 붓고 아프다는 말에 파스를 챙겨주거나 손목이 자주 아프다는 말에 손목 보호대를 사다 주는 등 여자는 이런 사소한 배려와 관심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배려해주는 그의 모습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일상에서도 여자가 남자의 사소한 배려에 호감을 느끼는 부분은 많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잡아준다던가 거리를 걸을 때 여자는 안쪽으로 유도해서 걷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사소하지만 배려 있는 행동에 여자들은 굉장히 설레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관심을 받아야 행복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녀와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주는 여자를 내 여자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주는 여자를 잘 주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철옹성처럼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여자도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들만 잘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여자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5가지를 저한테 해주는 남자들에게 많은 호감을 느끼고 사랑의 감정을 받았거든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말 한마디로 여자를 감동시키고 설레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오늘은 여자들이 남자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보시고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연인이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6가지. 1점. 너 살찐 것 같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몸무게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몸무게를 물어보는 건 되도록 하지 마셔야 하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너 살찐 것 같아 라는 말을 여친에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친은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 말도 안 할지 모릅니다. 여친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 중인데 옆에서 자꾸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기왕이면 들어서 기분 상할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점. 또 왜 그래? 여친이 화가 났거나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간혹 남자들은 이 불편하고 서먹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너 또 왜 그래?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운 뒤에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거나 속상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여친의 화만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여친이 뭔가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는 것 같으면 잠시 시간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 속상해하는 건지 생각해 본 후에 차분하게 말을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점. 지금 생리 중이야?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여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 몸 상태가 걱정이 되어서이거나 혹은 오늘 함께 있고 싶은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남친이 이런 말을 하면 괜히 불편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친이 조금만 예민하게 굴면 너 지금 생리 중이야? 라고 말을 하면 그녀는 더 화를 낼 수 있어요. 너 지금 생리 중이야? 라는 남친의 말 속에는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쓸데없이 예민하게 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조차 안 해봤으면서 여자친구의 생리적 현상 때문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몰아버리는 거니까요. 4점. 미안해. 됐지? 또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남친에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여친에게 빨리 사과를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미안해. 됐지? 또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는 말을 하게 되면 더욱 상황은 악화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뭐가 미안한데? 를 소환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5점. 할 줄 아는 게 뭐야? 뭐든지 척척 다 잘할 수는 없죠. 더구나 자주 해보지 않은 일은 서툴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뭐 하나 실수하거나 잘 못할 때 넌 할 줄 아는 게 뭐야? 라는 식으로 말해 상대방을 깎아내린다면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점. 또 삐졌어? 여친이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서 뾰로통해 있을 때 또 삐졌어. 라고 남친이 말을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겁니다. 또 삐졌어. 라는 말에는 여친의 속이 좁아서 그런 것 같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더 기분이 상하게 되거든요. 더구나 남친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서 여친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감정이 격해져서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고칠 생각도 안 하면서 여친에게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7점. 그래서 어떡하라고? 연애를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싸움은 더욱 격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8점. 너 여기 와봤지? 모소리 아니고서야 지금 만나는 사람이 첫 연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동네 호프집이나 찻집, 음식점 등을 갈 때 너 여기 와봤지? 누구랑 와봤어? 라고 물어보면 여친의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전 남친이랑 와봤지?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히 집 근처인데 전 남친이랑 가봤을 수 있죠. 뻔히 알면서 그런 걸 묻는 건 속 좁은 남자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9점. 넌 몰라도 돼. 이 말은 전형적으로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말투로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여친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나는 이 사람에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10점. 네 친구 괜찮더라. 애인에게 이 말을 들으면 남자든 여자든 은근히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했을 때 그 친구를 이성으로서가 아닌 그냥 사람이 괜찮다고 말을 했어도 나와 그 친구를 비교하는 것 같아 일단 마음이 상합니다. 누구나 비교 대상이 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외모나 성격 등 어떤 것이라도 비교하는 식의 말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점.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나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때로는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남자한테는 아닐 수 있고, 반면에 남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일이지만 여자한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느 한쪽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다그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나갔는데 밤새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남자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술 한잔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연락 한 번 없는 남친에게 서운해할 수 있거든요. 그때 여친이 어떻게 밤새도록 연락 한 번이 없냐? 고 서운함을 토로할 때 남친이 너는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라고 말을 해버리면 여자는 속 좁은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일이 아닌데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큰 소리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2점.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뭔가 의견을 조율할 일이 있거나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남친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하지만 남친이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라고 회피하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고, 그럼 도대체 언제 얘기할 기분이 생기는 거냐고요. 13점.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쳐. 연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남자들은 더 이상 대꾸하기 싫어지고 대화를 끝내기 위해 이따금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쳐. 라는 말을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쿨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끝날 일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말 뒤에는 하지만 너는 이랬잖아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지난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질책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 14점. 전 여친은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연인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전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전 연인과 비교하는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해요. 전 여친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식의 비교하는 말을 하면 여자친구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을 거예요. 그럼 전 여친을 만나지 뭐하러 나를 만나? 여친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다 그녀가 훌쩍 당신의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15점. 다 때려치워. 힘든 일이 생기면 연희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친이 회사나 학교 생활하다 힘든 일이 있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남친이 다 때려치워 라고 말해버리면 여친이 매우 서운해할 수 있어요. 남친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때려치우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여친 입장에서는 기댈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더 외롭고 힘들어질 겁니다. 만약 여친이 요즘 힘든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힘들겠구나 라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16점.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여자도 남자를 위해 배려하고 많은 부분을 맞춰주고 있을 텐데 남친이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서운함을 느낄 겁니다. 그 말에는 나만 희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들은 여자도 나도 많은 걸 포기하고 있다고라는 반발심만 들게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6가지. 1점. 너 살찐 것 같아. 2점. 또 왜 그래? 3점. 지금 생리 중이야. 4점. 미안해. 됐지? 또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5점. 할 줄 아는 게 뭐야? 6점. 또 삐졌어. 7점. 그래서 어떡하라고? 8점. 너 여기 와봤지? 9점. 넌 몰라도 돼. 10점. 네 친구 괜찮더라. 11점. 그런 것도 이해 못해? 12점. 지금 얘기할 기분 아냐? 13점.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쳐. 14점. 전 여친은 이렇게 해줬는데. 15점. 다 때려치워. 16점.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암은 작은 세포, 덩어리로서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암이 자라면서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암 환자는 여러 신체 이상 증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암의 증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니 병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암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당장은 다음 내용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시청하면서 알아만 두셔도 자신과 가족에게 큰일이 닥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으나 진행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기침의 경우 폐암 환자의 75%가 겪는 증상으로 기침이 잦아지는 경우라면 꼭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폐암 환자의 약 절반가량은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폐암으로 인해 흉막에 물이 차거나 상기도가 막히면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이는 폐의 가장자리에 생긴 폐암이 흉막과 흉벽을 침범하여 생기는 것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가끔씩 나타나게 되며 폐암이 더 진행될 경우 지속적으로 둔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 팔에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폐암이 상대정맥을 압박하여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 것으로 머리와 상지가 심하게 부을 수 있고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폐암은 뇌로도 전이가 잘 되는데요. 이 경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간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폐암이 폐와 기관 사이에 위치하는 성대에 생기게 되면 성대에 마비가 오고 그로 인해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기침할 때 피가 섞인 가래나 피가 나오는 것 역시 폐암의 중요 증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장암의 증상인데요. 대장암은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암 중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두 번째, 여성의 경우 세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발생 위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좌측 대장암은 변비, 설사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와 변이 가늘어지는 변 굵기의 변화, 혈변, 복통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우측 대장암의 경우 지속적인 장 내 출혈로 인한 빈혈, 어지럼증, 복부의 둔한 통증,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암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이 심하게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장암은 유전적 이유로도 발병하지만 동물성 지방이나 붉은 고기 중심의 저섬유질 식습관, 과도한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강암인데요. 구강암은 입술이나 입안에서 발생하는 암세포 덩어리로 보통 40에서 60세에서 흔하게 발병이 되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가장 흔한 구강암의 증상으로는 호전되지 않는 구강 통증이 있으며 이외에도 구강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변색되는 경우, 지속적 인후통, 이물감과 뺨이 두꺼워진 느낌이 계속되는 경우,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목에 지속적으로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특별히 식습관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평소와 달리 입안이나 혀에 백태가 자주 많이 끼는 경우 역시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췌장암의 증상인데요.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는 상복부의 통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통증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하여 진료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황달 역시 췌장암이 있는 경우 나타나는 흔한 증상의 하나이며 이 경우 피부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식욕부진이나 오심, 체중 감소, 소화장애, 홍차색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 발견 및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췌장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며 육류 중심의 고지방,
고칼로리 식습관 대신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암의 증상인데요. 위암은 국내 전체 암 발생의 13.6%로 1위의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암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위암은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약간의 불편함을 느껴도 일반 위장병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 60%는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위암에 걸릴 경우 체력 소모가 늘어 몸이 쇠약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6개월 안에 평소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한 경우라면 위암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다른 암이나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암의 경우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는 환자들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몇 개월째 살이 빠지는 증상을 운동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방심하다 뒤늦게 위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위암이 있는 경우 상복부의 불쾌감, 팽만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증상이 더 진행되는 경우 메스꺼움이나 구토, 식욕감퇴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6번째로는 전립선암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횟수가 잦은 경우, 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은 듯한 잔뇨감이 느껴지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느낀 후부터 화장실에 갈 때까지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나 하복부 불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전립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암의 크기가 요도를 압박할 정도로 크지 않을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증상들은 전립선암 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는 경우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50대가 넘는 분들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부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피부암은 유심히 살펴볼 경우 다른 암에 비해 비교적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고 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부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원형이나 타원형 모양이 아닌 찌그러진 모양의 점이 생기거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번지거나 퍼지는 경우, 아주 진한 검정색 점이나 여러 가지 색이 섞인 점이 생기는 경우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점의 크기가 6mm를 넘는 큰 점이나 점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색과 모양이 변하는 경우 역시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8번째로는 유방암의 증상입니다. 유방암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한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인데요. 특별한 통증은 없으며 단단하고 모양이 불규칙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방암이 더 진행될 경우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9번째로는 후두암의 증상인데요. 후두암은 우리나라에서 얼굴과 목 부분에 발생하는 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쉰 목소리가 나거나 목의 이물감으로 인해 잦은 기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더 진행될 경우 호흡곤란이나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로는 혈액암의 증상인데요. 백혈병의 경우 빈혈로 인한 피로나 쇠약감, 안면 창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혈소판 감소로 인해 쉽게 멍이 들거나 잇몸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혈구의 저하로 인해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어 열이 자주 나고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기도 하며 다발성 골수종의 경우 원인 모를 빈혈이나 콩팥 기능 이상, 골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환암의 증상입니다. 고환암이 있는 경우 급성 음낭 통증이나 불편감, 덩어리가 잡히거나 고환 위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환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경우 목의 혹이 만져지거나 요통, 객혈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암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몸의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바로 지금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